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공량 강사입니다. 어느덧 1분 컷이 38회가 됐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대학의 본연의 기능인 학술의 연구나 교수, 학생 선발 지도 등 이런 것들이 대학 구성원이 결정이 우선할 수 있다. 그 대학의 재정이나 시설이나 인사 이런 것들도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권이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국립대학인 청구인도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가 돼서 헌법소원시판 청구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3번 연구활동의 담당자인 교수가 핵심적인 주체이지만 연구 교수 활동의 범위를 좁게 한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학원 직원들도 포함될 수 있다. 맞고. 4번 합헌 판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외부 인사를 참여시킵니다. 이사회나 재경위원회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데 자기 학교 출신들만 이제 이사회를 구성하면 고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1번이 쉽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279번의 문제. 대학 교수가 반국가 단체로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이에 동조할 목적 아래 한국 전쟁과 민족 통일이라는 논문을 제작, 반포하거나 발표했는데 이것은 기존의 가치체계에 어긋나는 학문 활동이기 때문에 혼자서 생각만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것까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범위 안에 있지 않게 됩니다. 맞고. 2번이 틀렸네요. 대학의 자치에 있어서 대학 전 구성원이 자율성도 갖고 대학 교수의 교수 부대가 단독으로도 되고 중첩적으로 다 주체가 될 수가 있다.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에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우리가 극장 시설을 금지하는 것 헌법에 위배가 되는 판례죠. 그래서 중요성을 광고하고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의 보호만을 과도하게 강조했다. 맞고. 4번은 그냥 합헌 판례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확정이 되면은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2번이 답이다. 그다음에 280번. 학문의 자유라면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진리 탐구의 자유를 그치지 않고 탐구한 결과에 대한 발표의 자유 내지 가르치는 자유 등을 포함한다. 맞고. 그 다음에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제 그냥 합헌 간단한 판례인데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이 있는데 이것은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죠. 그래서 틀렸고. 4번 국민의 수학권의 보장을 위해 교사의 수업권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님들은 수업의 자유를 내세워서 자신들이 연구한 결과를 여과 없이 전파할 수는 없습니다. 그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잘 알려진 것을 잘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학문의 연구를 자기가 이제 학생들한테 여과 없이 전파할 수는 없어요. 이건 대학교 이상에서 인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은 경찰대학의 입학연령 21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예술의 자유. 우리가 음반 제작자에 대해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전허가 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2번. 극장은 영상물, 권영물 등 이런 매개체를 공중에게 표현하는 장소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극장의 자유로운 운영에 대한 제한은 이런 표현의 자유나 예술의 자유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아까 봤던 판례랑 연결이 되는데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의 근처에 이런 극장 시설을 금지하게 되는 게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제한도 하고 침해도 한다. 그 다음에 3번은 문신 시술이 예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맞고. 대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금지 판례는 합헌인 것은 좀 쉬운 판례다. 그 다음에 4번. 헌법 제22조 2항은 이런 저작과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된다 해서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표된 문화국가 실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를 국가의 가주로 규정하였다. 뭐 이런 것들은 틀린 지문이 아니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조금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지금 햇빛이 많이 비치는데 이렇게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적 변경의 자유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영내 기관 현역병 사건인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 조치하지 않는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지나가는 행위죠. 그래서 이것은 생활의 근거지는 아니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죠.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판례다. 서울광장 판례는. 그래서 3번 맞고. 그 다음에 복수국적자에 대해서 이제 제1국민에게 편입된 날부터 3개월 동안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은 너무 짧다. 그래서 헌법이 위배되는 판례인데 나온다 하다가 결국 우리 경찰 시험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위헌 판례가 되겠다.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 쭉 읽으면 되죠. 거주 이전의 자유, 군기구 자유, 국외 이주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그 다음에 거주지를 중심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는데 이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은 판례입니다.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선거연제 계속해서 일정 기간 이상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등록이 뭐 서울에 돼 있더라도 경기도 도지사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민등록은 그냥 주민등록일 뿐이고 실제 거주지는 다릅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까지 특정 지역으로서 이주를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막 실거주지로 옮길 필요 없어요. 그냥 주민등록만 옮겨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조차 안 합니다. 침해하지도 않고요. 4번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뭐라 될까 섞어서 낸 것이고요. 요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통상보다 높은 세율인 5배 등록세 이렇게 부과하는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 판례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지문은 섞어서 낸 겁니다. 뭐를. 그다음에 284번 주거로 사용하던 건물이 수용될 경우 이사를 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판례였죠. 이게 이제 수용이 되면은 이사를 가야 되는 건 맞아요. 수용은 재산권의 문제고요. 이사는 거주 이전의 자유 문제인데 수용이 주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는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수용을 막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용을 막으면 이사도 당연히 안 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및 건물의 수용에 따른 부수적 효과로서 간접적, 사실적 제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 등을 강제로 취득하죠. 그러면 수용 문제니까 재산권의 침해를 판단하면은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여부는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니은번 과밀억제 권역에 우리가 했을 때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은 판례죠. 영업의 자유도 제한이 되고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제한이 됩니다. 뭐 침해는 아니다. 근데 이 부분 틀렸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제한은 되기 때문에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최근에 나왔던 판례인데 그 옛날 판례인데 최근에 또 나왔어요. 북한 고위직 출신인 탈북 인사가 여권 발급을 신청을 했는데 식별에 대한 위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미국 방문 위한 여권 발급을 거부했는데 이렇게 북한 고위직 출신 미국 방문 위한 여권 발급 거부 사건 위헌 판례입니다. 여러분들 큰일 날 뻔했네. 출신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 발급을 거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게 맞는 옛날에 나왔던 판례지만 최근에 경정승진에서 나왔던 지문이 되겠다. 리을번은 쉬운 판례죠.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서 출국 금지, 합헌이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미음번 세입자 입주권의 매매 계약은 매도자나 매수인이 서로 좋아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약정이 됐다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해 헌법이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매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거기서 살아야 된다라고 자기들이 좋아서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데 위배된다 했으니까 틀렸다. 그 다음에 한약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적인 제한을 가하는 판례가 있는데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침해한다 부분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기억과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이 되겠네요. 그래서 3개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285번 이 체류 자격 변경 허가가 이제 비자죠. 비자를 바꾸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량권을 가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에 제한 없이 귀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왜냐면은 여기 숨어 있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귀화를 취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도망가면 안 돌아오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쉬운 판례고. 그 다음에 4번 거주 이전의 자유가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할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어서 합격을 했지만 무조건 어떤 지역에 발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 5번
거주 이전의 자유는 거주지나 체류지로 볼만한 정도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장소를 선택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기본권이니까 일시적인 이동을 위한 장소의 선택과 변경까지 보호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례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저번에 풀었던 어떤 판례랑 연결이 된다? 이 3번 판례랑 연결이 되죠. 단순하게 이동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은 경찰버스로 둘러싸서 통행을 제재하더라도 거주 이전의 자유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문제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네요. 그러면 이제 3번이 답이 되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 두 파트 정도 풀어봤는데 다음에는 직업의 자유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